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정현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하루빨리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의 박정현입니다. 또 연휴 앞두고 또 투자에 유익한 정보 같이 또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우리가 목표하는 기준금리가 5% 이상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였죠.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이 갈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분석들 해주실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좀 이제 같이 또 준비했던 네. 내용들 중에서 같이 뭘 준비했을까요? 네. 예, 예, 좀 이제 다 나누지 못했던 네, 다 중요한 나누지 부분들을 네, 한번 알겠습니다. 또 오늘 네. 이제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2만 1,500은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나름대로. 근데 이제 연초가 되면서 이제 뭐 퍼스트 5데이라 그래서 연초에 5일 동안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서구권에서는 한 200년 동안 주식 시장이 존재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 20년 동안에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이제 펀드 스트랩의 이제 톰 리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분석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전에 S&P 500이 직전에 작년에 이제 떨어졌고 올해 이제 첫 5데이, 그러니까 이제 5데이 때 1.4% S&P가 올랐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이제 케이스에는 연간 지수 상승률이 26%였다는 평균 그런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규칙들의 평균 통계를 적용해 볼 때 올해는 S&P가 이제 5데이 때 1.38% 올랐기 때문에 예상은 25% 정도 오를 가능성에 대한 통계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통계적인 방법들이 이제 연초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와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비트코인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의 이제 9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좀 따져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9년간 5데이에 이제 첫 5데이에 올랐던 것은 6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6번 동안에 평균 이제 상승률이 272%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데이 때 상승하지 못했던 때 연회도 상승률이 37%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네. 첫 거래일 5일 동안 상승하느냐 상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상승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이제 64% 정도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런 비트코인이 그러고 또한 이제 중요한 또 규칙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3년간 비트코인이 올랐을 경우에는 이듬해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패턴들이 또 비트코인의 이제 밤감기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게 경제 주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면서 더 강하게 이제 나타나긴 했었었는데 이 패턴들이나 주기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올해 이제 그 상승 주기가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상승 주기의 패턴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 이제 퍼스트 5데이의 관점에서 한번 비트코인의 시장을 한번 예측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퍼스트 5데이가 중요하다라는 통계 지표를 알려주셨는데 1월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은 1월에 5일간 비트코인이 상승했었을 때 그런 연간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이 연초부터 보여줬었던 이러한 강세는 앞으로 이 연간 수익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깜짝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통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네. 맞습니다. 뭐 이제 통계는 통계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과거는 이제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그쵸. 네. 그러나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는 살짝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이게 이제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리고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관들이 또 이제 투자하는데 또 참고를 한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예측보다는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통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 사실은 조금 더 신뢰감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퀀트 투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 데이터 맞습니다. 통계에 따른 것들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자료들 저희에게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대생의 시각으로 또 한번 이러한 지표를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준비한 내용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생상품 거래소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예. 맞나요, 대표님? 이제 이런 부분 파생상소나 이제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래소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이제 반등을 할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가능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제공하는 대시보드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주목해보고 좀 주시해 봐야 될 부분들을 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파생 상품 자체 규모가 많이 커져 있고 또 파생 상품의 어떤 움직임들이 현물 시장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어떤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상 움직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미결제 약정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전통적으로 밀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고 참여자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 상승의 이제 요인으로서 이제 체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미결제 약정이 보시면 알겠지만 FTX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FTX 사태 이후로는 미결제 약정이 되게 뭐랄까 거래가 많이 없는 그런 이제 좀 죽어 있는 그런 이제 횡보의 움직임이 있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약간 관심들이 좀 참여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잠깐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는 이제 펀딩 비율에 관련된 이제 또 그래프입니다. 이제 펀딩 비율은 아시겠지만 이제 매수나 매도나 각각 이제 펀딩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차이를 그러니까 비율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펀딩 비율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판단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긴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펀딩 비율에 보면 작년 12월 20일 이후로 매수 쪽으로 펀딩 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20일 이후부터는 매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쏠려 있고 그쪽에 이제 많이 이제 베팅을 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시장 참여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이제 펀딩 비율이 관련돼서는 거의 이제 4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살아나는 약간의 시그널, 완연한 이제 뭐 매수 장세로 돌아섰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매수 관점에서는 좀 작년 20일부터는 좀 그쪽 관점에 이제 시장들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고 또 이제 참여자들이 매수 쪽으로 베팅을 매도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생상품 거래소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미결제 약정이 늘어간다라는 건 또 시장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딩 비율 역시도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 상승에 베팅한다라는 것들도 이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선물 거래를 보는 거는 얼마 전에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러한 선물 시장이 또 현물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또 바로 들어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지수에 관련돼서 잠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제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제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중앙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보통 이용하는 채널이 그래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라는 것은 타 이제 거래소보다 이제 그 가격이 높으냐 낮냐에 대한 이제 기준인데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바이낸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이제 기관 참여자들이 많으면 결국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고요. 그리고 기관 참여자들이 없으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안 붙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이제 큰 손들인 그 미국의 이제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높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코인베이스의 이제 그 프리미엄이 0 이하로,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최근에는 많이 없었던 상태이긴 하나 이제 연초에 반짝 살짝 이제 반등했지만 다시 또 0 밑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참여자들은 아직은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고 또 이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관 참여자들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완연한 이제 상승이 이제 랠리가 시작되려면 기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워 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이제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오른쪽은 이제 한국 김치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한국 프리미엄 지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나 FTX 이후로 많이 이제 떨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항상 이제 좀 뒷북 같이 그 시장이 오르면 그 이후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뒷북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어갖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상승장이 완연하게 시작하면 이제 뒤늦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는 이제 프리미엄 지수가 오히려 더 이제 역프리미엄 정도까지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아직은 심리가 많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프리미엄 지수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기관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두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의 상승장을 좀 일시적인 반등장이다라고 보는 근거로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었냐? 즉 어찌 보면은 개인과 고래들이 또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이끄는 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김치 프리미엄에 관해서는 언제나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또 살펴보셔야 할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표도 좀 어려워요, 대표님. 이 채굴자들의 움직임의 변화인데 이걸 또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채굴자들의 어떤 지갑에 이제 또 모니터링 하는 것도 네. 하나의 이제 온체인 지표 중에 중요한 또 네.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크리커톤트의 IT 테크 분이 또 이제 올렸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채굴자들의 움직임의 변화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저번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수익 실현이 되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현재는 항복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2만 달러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권에 오르는 이제 상태입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네. 그 이제 지점이 중요한 게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 네. 시장이 다시 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다시 이제 그렇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이제 기준 전환점이 되는 되게 중요한 점인데 최근에 채굴자 지갑대에서 1월 14일에 4,000개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었고 1월 17일 날 2,500개의 비트코인이 또 채굴자 지갑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1월 18일 날 669개의 이제 비트코인이 또 채굴자 지갑에서 또 이제 거래소로 전송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매도 압력으로 좀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살짝 더 반등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실제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 갖고 이분들이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 실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매도 압력과 시장으로 한동안 또 이제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또 여지도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은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채굴자들이 지금의 수익 상태에서 매도를 하느냐가 우리 시장에선 중요한 가격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채굴자들이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거래소로 이러한 비트코인을 전송을 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많은 양을 거래소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또 훌쩍 흘렀네요. 오늘은 또 AI 이야기 또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짧게 들어보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예,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AI 이제 서비스를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19일 날 새벽에 비트코인이 또 이제 CPI 발표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한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이제 그런 변동성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복합형 알고리즘이 전략이 큰 수익들을 계속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이제 큰 수익을 그날 또 이제 거뒀는데 1월 1일 날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수익을 이번 또 이제 19일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또 복합형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수익을 냈었었고 진입 자금 대비해서 저희가 레버리지 5배를 쓰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갖고 한 55% 정도까지 수익을 하루에 이제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을 저희가 한 회로 10%로 보통 들어가는 걸로 기준하면 한 55%, 그러니까 6%의 전체 자금 대비 수익을 거뒀었던 좋은 이제 성과를 한번 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루빨리 또 QR코드를 띄워드려야겠죠. 자,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셔서 들어오시면은 되고요. 조그만 영어 링크가 뜰 텐데 그 링크를 그냥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I 시그널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예측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장에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라고 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명절 보내세요.